안녕하세요. 출산용품 리스트를 보면 끝도 없이 많고 추천템도 너무 다양해서 뭐가 진짜 필요한지 헷갈리잖아요. 한번 사면 쓸까 말까 한 제품들도 많고 혹시 몰라서 사다 보면 지출만 늘어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어요. 저도 파워제이라 부족함 없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타입인데 이렇게 사다 보면 텅장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50개 넘게 찾아보고 맘카페, SNS, 지인 경험담까지 싹 정리한 현실적인 출산 준비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출산 전에 꼭 사둬야 할 것, 출산 후 상황 보고 사도 되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이 영상 하나면 출산 준비 끝!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현명하게 준비해봐요. 제가 정리한 리스트들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테니 바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는 아기 의류입니다. 사실 신생아 옷은 성장 속도가 빨라 오래 입히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출산 직후 입힐 옷과 기본적인 의류는 미리 세탁까지 맞춰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꼭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볼게요. 베넷 저고리. 보통 배꼽이 떨어질 때까지만 입히더라고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 선물로도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막달까지 기다려보고 구매하는 게 좋아요. 저는 태아보험 가입 사은품으로 2개 받고 선물도 들어오고 또 물려받은 것도 있어서 따로 구매하진 않았어요. 손싸개. 신생아는 얼굴을 잘 핥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싸개를 해주는 게 좋아요. 다만 베넷 저고리 중에는 소매에 손싸개가 포함된 디자인이 많아서 따로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베넷 저고리, 손싸개 세트로 구매하면 편합니다. 바디수트. 베넷 저고리는 상의만 있어서 옷이 말려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어요. 배꼽이 떨어진 후부터는 바디수트를 입히면 옷이 흘러내리지 않고 기저귀까지 안정적으로 고정돼서 편해요. 신생아는 목을 못 가누기 때문에 앞똑딱이형이 편해요. 특히 유니클로 바디수트는 60 사이즈만 전면 오픈형이니 사이즈 확인은 필수입니다. 신생아는 열이 많아요. 한겨울 출산이 아니라면 메쉬 소재가 좋다고 해요. 저는 5월 출산 예정이라 전부 메쉬 소재로 준비했어요. 신생아 모자. 신생아는 체온 조절이 서툴러서 보온을 위해 모자를 씌워주는 게 좋아요. 특히 딸꾹질할 때 머리를 덮어주면 멈춘다고 해서 1개만 준비했어요. 추가로 필요하면 손수건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신생아 옷은 생각보다 금방 작아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최소한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면 출산 후 상황에 맞춰 추가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유용품이에요. 모유 수유가 잘 될지 혼합 수유를 하게 될지 완분으로 갈지는 출산 후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수템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보면서 구매하는 게 좋다고 해요. 모유 수유할 때와 분유 수유할 때 꼭 필요한 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모유 수유 시 미리 준비할 필수템. 수유 브라나 수유 나시입니다. 분유로 갈아탈 생각이라면 굳이 안 사도 되지만 모유 수유 계획 중이라면 수유 브라가 필수템입니다. 조리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상체를 내놓고 수유해야 할 텐데 브라만 입고 있기 그래서 저는 수유 나시로 2개 준비했어요.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수유 브라 입고 위에 이것저것 입기 싫기도 하고요. 2개로 돌려 입어보고 필요에 따라 1개 정도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쪽 수유할 때 다른 쪽은 수유 패드를 받쳐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운데 똑딱이로 완전히 오픈되는 형식은 별로라고 해요. 두 번째는 수유 패드. 수유 패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유두도 보호하고 모유가 새는 걸 방지하는 용도입니다. 일회용이 있고 천으로 된 다회용 수유 패드가 있어요. 이건 물려받은 건데 안감에 폴리에틸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으로 된 란시노 다회용 천 수유 패드를 준비했어요. 엄마 가슴에 닿았다가 아기 입에도 닿아야 하는 부분인데 접착제 성분 같은 것도 신경 쓰였고 천으로 된 수유 패드가 착용감도 훨씬 편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조리원 갈 땐 세제 조금 챙겨가서 조물조물 손빨래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은 유두 크림. 처음에는 유두가 아플 수 있어서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란시노 또는 비판텐 크림 사용하던데 비판텐은 수유 전에 무조건 닦아줘야 하지만 이 란시노 라놀린 크림은 양털에서 추출되는 천연기름으로 아기 입에 들어가도 안전한 성분이라고 해서 란시노 라놀린 크림으로 준비했어요. 출산 후에 상황을 보면서 준비할까도 했었지만 아픈 건 너무 싫고 나중에 유두뿐만 아니라 아기 태열이나 침도 건조한 부위에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미리 사뒀습니다. 다음은 출산 후 상황 보고 추가 구매하면 좋은 것들도 리스트를 만들어뒀는데요. 첫 번째는 모유 저장팩. 유축할 경우 필요한데 사람마다 모유 나오는 양도 다르고 그냥 젖병에 유축해서 보관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물려받은 게 있어서 가져가긴 할 건데 비닐팩이라 웬만하면 안 쓰고 싶어요. 수유컵. 한쪽 모유 수유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모유가 흘러나올 수 있으니 한 방울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수유컵이 필요하다고 해요.
수유 쿠션. 조리원에서 수유해보고 수유 쿠션을 쓰는 게 편한지 어떤 자세와 높이가 편한지 보고 정하려고 합니다. 유축기. 조리원에는 당연히 비치되어 있고요. 집에 가서도 필요하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대여 가능합니다. 출산 후 대여해서 제품에 맞게 깔때기만 쿠팡으로 구매하면 되는데 저희 동네는 각심일 유축기를 1개월 무료로 대여 가능하더라고요. 추가 시 한 달에 10,000원 정도? 유축기는 의료기기라 당근도 안 되니 선뜻 구매하기 어려워요. 보건소 무료 대여 또는 유명한 메델라 유축기를 인터넷 유료 대여로 알아보세요. 유두 보호기. 유두가 상했거나 아기가 직수를 어려워할 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젖병, 젖꼭지 모양으로 생긴 거를 가슴에 부착해서 젖을 물리는 건데 아기가 좀 더 쉽게 모유를 먹도록 해주고 유두가 자극을 덜 받게 도와줘요. 근데 모유 수유 책을 읽다 보니 유두 보호기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모유 수유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가슴이 뜯겨나갈 것 같다 할 때 구입하려고 저거만 뒀습니다. 다음은 분유 수유 시 미리 준비할 필수템이에요. 첫 번째는 젖병인데요. 아기마다 잘 무는 젖병이 다 다르대요. 어떤 젖병을 좋아할지 모르니까 처음엔 2-3개만 준비하고 아기가 잘 무는 제품으로 추가 구매하는 게 좋아요. 출산 후 모유 수유가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유축한 모유를 먹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더라도 2-3개 정도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분 계획이라면 젖병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역시나 아기의 반응을 본 후 결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환경 호르몬이 걱정돼서 유리 젖병을 선택했어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젖병솔, 젖병 세정제. 젖병을 깨끗하게 세척하려면 필수템이죠. 치발기나 아기용품을 씻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유팡 9형을 물려받아서 램프만 교체하고 깨끗이 세척했어요. 램프 교체 세척 방법은 쇼츠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젖병뿐만 아니라 아기 장난감, 치발기, 이유식 용기 등 다양한 아기용품 소독이 가능해서 유용할 것 같아요. 분유 포트. 분유를 탈 때는 물을 100도로 끓인 후 3분간 염소 성분을 날리고 43도 정도로 식혀야 하는데 분유 포트가 있으면 이 과정이 훨씬 편해요. 저는 보르르 분유 포트 선물 받았어요. 내부가 보여서 세척하기 편할 것 같고 나중에 아기 보리차 끓이거나 차 우릴 때도 쓸 수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출산 후 보고 추가 구매할 것은 분유 제조기나 분유 쉐이커. 빠르게 분유를 타는데 도움이 되지만 세척이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완전 분유 수유로 가야 한다면 분유 쉐이커 정도는 고민해볼 것 같아요. 큰 젖병. 신생아 때는 작은 젖병을 쓰지만 3-4개월 이후에는 큰 젖병이 필요해요. 아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맞춰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용 분유 포트랑 젖병 워머. 외출할 때 있으면 편할 아이템들이에요. 저는 나리몽 분유 포트, 마베비 젖병 워머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필요할 때 사려고요. 젖병은 아기마다 입에 맞는 게 다 다르고 수유 방식도 변할 수 있어요. 초반엔 최소한만 준비하고 아기의 반응을 본 후 추가 구매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 위생용품입니다. 기저귀 가리대, 국민템이죠. 저도 소배맘 기저귀 가리대를 물려받아서 준비해뒀습니다. 선배 육아맘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필수템이에요. 왜 꼭 필요할까 찾아봤더니 하루에도 수십 번, 가리의 전쟁이래요. 신생아 시기는 하루 기저귀 교체 횟수가 기본 8번에서 12번, 많게는 15번 이상까지도 된다는데 그걸 매번 바닥이나 침대 위에서 갈다 보면 허리 나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특히 산후조리 중에는 몸 회복도 덜 됐는데 구부정한 자세로 갈다 보면 허리 통증 바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저귀 가리대는 허리 높이에 맞춰 서서 기저귀를 갈 수 있어서 정말 필수템이래요. 그리고 기저귀 가리대는 대부분 수납 기능이 같이 있어서 기저귀, 물티슈, 연고, 손수건, 속사계 등등 기저귀 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한 곳에 다 넣어둘 수 있어요. 기저귀 가리대 하나로 육아 준비 끝, 이런 느낌이에요. 아기 욕조. 아기 욕조는 저렴한 걸로 2개 구입하는 걸 추천해요. 목욕할 때 하나, 행복용 하나 놓고 쓰면 훨씬 편하대요. 특히 신생아는 피부가 연약해서 깨끗한 물로 마지막에 헹궈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2개를 물려받았는데 공간이 부족한 경우엔 이런 접이식 욕조가 유용할 것 같아요. 아기 바디워시랑 샴푸. 아기 바디워시랑 샴푸는 저자극 약산성 제품으로 골랐어요. 거품형이 좀 더 저자극이라고 해서 아토앤오트 버블폼으로 준비했습니다. 아기 로션과 크림. 신생아 피부는 건조해지기 쉬워서 보습이 필수래요. 저는 또 성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맘가이드 성분 참고했고요. A등급 중에서 추천받은 클라리케 제품으로 골랐어요. 핫딜이나 쿠폰 기다리고 있는데 세일을 잘 안 한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차앤맘 제품이랑 고민하다가 차앤맘 펌프 용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걸 골랐는데 리뷰들 찾아보니 성분이 순한 만큼 무난하게 아기에게 잘 맞아서 이 제품으로 정착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기 수딩젤. 우리 아기가 여름아기다 하는 분들은 수딩젤 갖춰 놓자고요. 저도 5월 출산이라 곧 더워지니 풀링감 수분을 채워줘서 태열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면봉.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배꼽 소독하거나 귓바퀴 정리할 때 필요하대요. 성인용이랑 비교해보면 훨씬 얇고 부드러워서 꼭 신생아용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티슈. 물티슈 없는 집 있을까요? 저희는 아기 없을 때도 아기 전용 물티슈로 도톰하고 순한 걸 사용했는데요. 엠보싱 물티슈가 더 잘 닦이고 자극이 적어서 좋습니다. 손수건. 수유할 때, 목욕 후 닦을 때, 입 주변 닦을 때 등등 다양하게 쓰여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지난번 손수건 빨래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위 영상 참고해주세요. 소독용품. 아기 물건이나 장난감 등 소독할 때 필요한 소독용품이에요. 이 소독 티슈는 간편하긴 한데 향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 수납함 닦을 때 소독 티슈로 한번 닦고 무향 살균 소독액 뿌려서 한번 더 닦아줬어요. 아기 네일 케어 제품. 신생아는 손톱이 길고 얇아서 얼굴을 잘 핥긴대요. 일단 마더케이에서 나온 세트 상품으로 준비했는데 손톱이 얇기 때문에 이런 가위로 잘라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전동 네일 파일로 이런 귀여운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전동이 편하다고 하긴 하던데 일단은 있는 제품으로 사용해보겠습니다. 체온계. 체온계는 브라운 체온계죠. 아기 열 체크는 필수니까 꼭 구비해둬야 하는데 저는 원래 쓰던 브라운 체온계가 있어서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6030은 연령을 선택할 수 없고 야간 모드가 없어서 무음이 안 되지만 사용법이 단순 간단해요. 요즘은 보통 6525 많이 쓰시더라고요. 가습기랑 온습도계. 신생아는 피부도 약하고 코막힘이 잘 생겨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습도계랑 가습기 정말 필수템인데요. 온도 습도만 잘 맞춰줘도 잔병이 덜하다고 해요. 신생아에게 적당한 온도는 22에서 24도이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유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출산 후 천천히 사도 되는 위생용품은 기저귀. 출산 전에 구매하려고 하니 제일 감이 안 오더라고요. 병원과 조리원에서는 기저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아기 몸무게와 피부 상태에 맞춰서 나중에 추가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저귀는 무조건 아기가 착용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험팩을 신청했어요. 하기스 허그박스와 내추럴 블라썸에서 체험팩을 신청해서 배송료 정도만 지불하고 샘플을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사이트를 제가 발견했어요. 써봄 기저귀라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저귀 샘플을 누른 다음 써보고 싶었던 기저귀를 담아서 샘플로 받아볼 수 있더라고요. 보통 3장에 1,000원에서 3,000원대 정도로 궁금했던 기저귀 사용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아기 비데 수전. 이거는 주변 육아 선배들이 무조건 사라고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신생아는 기저귀 갈 때마다 물로 씻어주는 게 좋은데 비데 수전이 있으면 훨씬 편하대요. 그렇지만 없어도 일단 씻길 수 있으니 저는 조리원에서 씻겨보면서 구매할지 생각해 보려고요. 아기 비데. 이것도 있으면 편하다던데 짐이 늘어나는 게 싫어서 일단 씻겨보고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욕조 세정제. 아기 위생과 안전을 위해 유용하지만 반드시 필수품은 아니라고 해요. 천연 비누나 아기 샴푸를 소량 사용해서 청소한 다음 잘 말려두면 된다고 해서 일단 보류인데 사은품 받은 게 있어서 써보고 좋으면 알려드릴게요. 발진크림. 비판텐 있어야 하죠. 아기들의 호랑이 연고라고 필수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용 기한이 있으니 아기가 태어나고 필요할 때 사려고 합니다. 콧물 흡입기. 저는 친동생한테 한일 포근 콧물 흡입기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또 까다로운 아기는 수동이 좋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수동으로 사용해보시고 콧물 흡입기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탁용품. 다음은 세탁용품이에요. 출산이 다가오면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끝이 없어요. 흔히 빨래지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탁용품은 출산 전에 무조건 미리 준비해야 하는 필수템이에요. 신생아 옷, 속삭이, 침구 같은 건 출산 전에 한번 다 세탁해놔야 하거든요. 아기 피부에 자극을 주는 먼지나 유해 물질을 싹 씻어내고 촉감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빨래 방법은 지난번 제가 올린 신생아 빨래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필수템 이야기만 해볼게요. 아기 전용 세탁세제. 신생아 피부는 정말 약해서 일반 세제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나 향료에도 반응한대요. 그래서 무향, 저자극, 천연 성분 위주의 아기 세제는 꼭 필요합니다. 아기가 어릴 때는 저희 옷도 그냥 아기 세제로 같이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고 용량 넉넉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준비했어요. 무형광 세탁망. 아기 옷은 사이즈도 작고 원단도 얇고 섬세해서 그냥 세탁하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세탁망에 넣어서 돌려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형광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 세탁망도 염색이나 가공이 들어가니까 형광 증백제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해요. 아기 옷에 형광 물질이 묻으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답니다. 건조대. 신생아 옷은 매일매일 빨게 되는데 건조기 돌리기엔 옷감이 너무
약해요. 손수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내용 건조대는 매일 쓰게 되는 필수템이더라고요. 특히 속사계, 손수건, 옷, 천기저귀 등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말려야 해서 2단 이상의 큰 건조대를 강추합니다. 저는 한샘 양날개 플러스 메쉬형 건조대를 구매했는데 손수건 빨래할 때 보니 빨래 양이 많아도 무리 없이 넣을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아래쪽에 이 메쉬망 부분에 아기 양말, 손싸개 등 작은 용품들을 널어 놓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필수템은 아니지만 적어둔 아이템은요, 섬유유연제예요. 신생아용 옷감 자체가 워낙 부드럽고 세탁 후 건조도 자연 건조 잘 시켜주면 뻣뻣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섬유유연제를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신생아 때는 안 쓰고 나중에 무향이나 인공향료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 예정이에요. 세탁세제 살 때 마더케이 제품으로 같이 준비해뒀어요. 침실용품. 이번엔 신생아 침실용품이에요. 사실 자잘한 건 나중에 천천히 채워도 되는데 지금 소개할 아이템들은 출산 전에 꼭 준비해야 했어요. 신생아 침대. 신생아는 하루에 16에서 18시간을 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자리는 무조건 신경 써야겠다 생각했어요. 성인 침대에서 같이 자면 괜히 내가 깔고 지나갈까봐 걱정되고 얼굴에 이불이 덮여서 질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혼자 잘 수 있는 아기 전용 공간은 필수다 싶었죠. 저는 운 좋게 이동식 침대를 물려받았어요. 밤에는 제 침대 옆에 두고 같이 자고 낮에는 거실이나 아기 방으로 옮겨서 쓸 수 있어서 꽤 실용적일 것 같아요. 다만 아기가 뒤집기 시작하면 오래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데이베드로 넘어가 볼까 생각 중인데 혹시 쓰고 계신 추천템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방수패드. 신생아는 기저귀가 새는 건 물론이고 땀도 많아서 침구가 자주 젖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매트리스나 커버 빨래하는 거 진짜 상상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침대, 기저귀 가리대 등 걱정되는 곳에 방수패드를 깔아놨어요. 세탁 부담도 확 줄고 청결하게 오래 쓸 수 있어서 강추. 스와드럽이나 속사계. 신생아는 3, 4개월까지 모로 반사 때문에 자다가 깜짝깜짝 깬다면서요. 그래서 포근하게 감싸주는 속사계나 스와드럽을 많이들 추천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처럼 좁고 따뜻한 감각을 재현해줘서 잠도 깊게 자고 안정감도 느낀다고 해요. 근데 또 애마다 성향이 달라서 어떤 애들은 싫어하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사진 않고 속사계는 천기저귀로 대체하고 스와드럽은 물려받은 2가지 버전, 일체형과 다리가 트여있는 수트형으로 준비했어요. 아기가 어떤 걸 더 편해할지 써보고 후기 남겨볼게요. 이건 아직까지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을지도 하면서 후보군으로 올려둔 아이템들입니다. 수유등. 저는 충전식 미니 조명이 있어서 일단 그걸로 써보려고요. 밤중 수유할 때 은은한 조명 하나는 꼭 필요하긴 하니까 편한 밝기에 간접 조명 하나쯤은 눈여겨보는 중이에요. 머미쿨쿨. 이불에 좁쌀이 들어있어서 아기 몸을 살짝 눌러주는 느낌을 주는 제품인데 모로 반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전 우선 스와드럽으로 잘 자는지 먼저 보고 나중에 결정하려고요. 원형 러그. 이건 거의 엄마의 사심템이에요. 러그 위에서 아기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낮잠 잘 때나 터미타임 할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쁨 효과는 200% 보장이기는 해요. 백색 소음기. 유튜브로 틀어도 된다, 싫어하는 아기도 있다 이야기가 많아서 필수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선물 받아서 하나 생겼어요. 써보고 진짜 꿀템인지 아닌지 후기 남겨볼게요. 기타용품. 이번엔 카시트, 하이체어 같은 큰 아이템들을 소개할게요. 신생아 카시트. 조리원에서 집으로 오는 첫 순간부터 바로 필요한 필수템이에요. 신생아도 무조건 카시트에 태워야 해요. 저는 사이벡스 제로나 T로 준비했어요. 신생아 전용 인레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바구니 타입 따로 안 사고도 신생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안전과 직결된 제품은 중고보다 새 제품을 추천해요. 가격 부담이 크다 보니 저도 임신 중기부터 어떤 제품 살지 미리 정해두고 핫딜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했어요. 조금만 타이밍 잘 맞추면 꽤 저렴하게 살 수 있답니다. 하이체어 뉴본 세트. 이것도 역시 사이벡스 레모 4인원으로 결정했어요. 뉴본 시트부터 이유식 시기, 어린이 의자까지 쭉 사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 갑이에요. 하이체어만 쓸 거면 사실 이유식 시작할 때 사도 되기는 하지만 전 뉴본 시트부터 사용하려고 출산 전에 미리 준비했어요. 좌석 조절이 워낙 간편해서 아기 몸에 딱 맞게 맞춰줄 수 있다는 게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조카가 와서 앉아봤는데 뒤로 몸을 젖혀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서 이거 진짜다 싶었어요. 사용해보니 다들 만족하더라고요. 이 레모 하이체어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이건 출산 후에 사도 괜찮아요. 아기띠는 제품도 워낙 다양하고 아기마다 취향이 너무 달라요. 외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직접 아기랑 같이 착용해보고 고르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출산 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유모차. 신생아 시기에는 외출도 많지 않고 오히려 아기띠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는 한 6개월쯤 돼서 절충형이나 휴대용 유모차로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정말 필수템만 추려보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준비할 게 많네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놓은 노션 링크 걸어놓았어요. 정말 출산 전에 딱 필요한 것만 알뜰살뜰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의 출산 가방 리스트와 꿀팁들을 공유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설렘 가득한 육아의 시작 같이 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출산 준비 중이신 분들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지금까지 깔꼼육아 또리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